피디님 하루 종일 옷 입고 있다가 옷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그게 쩐내 나거든요. 내가 그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부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나는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나한테서도 키키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성분이 바뀌어요. 또 혹시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은 그런 걸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원장님, 제가 맨날 오빠 방에만 들어가면 너무 키키한 냄새가 나는데 혹시 이게 남자 특유의 냄새 뭐 그런 거예요? 아, 그거 호레비 냄새잖아요. 근데 그 냄새 우리 같은 여자들한테도 나요. 엥? 몰랐어요? 네. 피디님 하루 종일 옷 입고 있다가 샤워하려고 이제 옷 벗어놓고 나서 옷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그게 쩐내 나거든요. 특히 옷 등 쪽 부분 보면 되게 안 좋은 쩐내가 나요. 저 그거 곁땀 냄새인 줄 알았는데. 곁땀 냄새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피지 냄새예요. 등에서 곁땀이 날 리가 없으니까 그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땀보다 피지 때문에 그런 쩐내가 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등에는 피지 분비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다른 부위보다 등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피지가 나오니까 그런 냄새가 똑같이 나죠. 근데 과학적으로 남자들은 이 호르몬 때문에 피지 분비가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퀴퀴한 냄새가 잘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또 실제로 생활 습관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쳐요. 어떤 생활 습관이요? 뭐 예를 들면 집에 환기를 잘 안 한다든지 뭐 빨래를 자주 안 한다든지 이불이나 베개 커버 이런 거 자주 안 빤다든지 이런 게 축적이 되면 피지는 묻어 있는데 그게 씻겨나가지가 않으니까 계속 냄새가 쌓이는 거죠. 아니 뭐야, 결국에 더러워서 냄새가 나는 거네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진짜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냄새가 집 안에 배어버리면은 나중에는 환기를 잘 해줘도 냄새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는 꼭 창문을 열어서 오빠한테 환기를 잘 하라고 해야 되고 또 잘 씻고 빨래도 자주 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원장님, 저 냄새 얘기하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강아지 발바닥 냄새 같은 건 완전 꼬순내라서 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강아지 발냄새가 약간 진짜 그 옥수수 칩 같은 꼬순내가 나잖아요. 근데 발냄새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희 딸이 만 6살인데 얼마 전에 진짜로 저한테 침대에 누워가지고 엄마 와서 내 발냄새 맡아봐. 발냄새 너무 좋아. 뭐 이러는 거예요. 비누 냄새가 나나? 그러고 가서 이제 맡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 발 꼬순내 보다는 조금 더 나는 약간 그런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맡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계속 그걸 맡고 있더라고. 자기 발냄새 좋다고. 근데 강아지 발냄새랑 저희 딸 발냄새랑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꼬순 발냄새는 그냥 뭐 땀 냄새 이런 건 아니고 그 강아지 발바닥 사이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걔네 때문에 나는 냄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강아지 발바닥에 원래 같이 사는 세균들인데 그 균들이 발바닥 피부에 있는 뭐 땀이나 노폐물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하면서 거기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냄새를 맡을 때는 약간 뭐 고소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기 발냄새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원래 발은 다른 부위보다 땀도 많고 또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노폐물도 많고 세균이 더 많겠죠. 그래서 다른 피부 부위보다 발냄새가 좀 더 지독하고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땀도 적고 세균도 적고 그래서 냄새도 적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자기가 맡았을 때 좋은 그런 약간 강아지 발냄새 같은 고소한 냄새 정도인데 조금 뭐 1년, 2년 더 크면 우리 같은 냄새가 걔도 나게 되겠죠. 계속 맡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진짜 그래. 계속 엄마 냄새 좋아. 와서 맡아봐. 아니야 하지마. 밖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럼 그 나이 든 사람한테 나는 냄새는요? 아니, 제가 오랜만에 본가를 내려갔는데 집에서 뭔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전엔 이런 냄새가 안 났었거든요. 그거는 피디님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잘해드려야 돼. 이게 나이 들어서 나는 냄새예요? 저는 그냥 저희 집에서 이런 꿉꿉한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릴 때 할머니 댁 가면은 약간 그 눅눅하고 오래된 장롱 냄새 같은 거 이런 거 났었잖아요. 그게 뭐 집이 오래돼서 뭐 환기를 잘 안 해서 옷을 잘 안 빨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냄새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왜냐면 과학적으로 실제로 노인 냄새라는 게 있어요. 영어 명칭도 Old Person Smell이라고 해요. 아니 이름부터 너무 슬픈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 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피지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우리가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이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성분이 바뀌어요. 이 팔미톨레산이라는 게 증가를 하는데 뭐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 우리 몸에 쌓인 독소 같은 거랑 반응을 하면서 노넨알데히드라는 이 냄새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노인 특유의 냄새의 주범이에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젊었을 때는 피부의 청소부가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뭔가 바로바로 쓰레기를 치워줬다고 하면 나이가 들면 그 청소부도 나이가 들어서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쓰레기들 활성산소들이 점점점 쌓이게 되고 그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의 피지랑 만나면서 반응이 일어나서 나쁜 냄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별로 냄새 안 나는 분도 있지 않아요? 오, 맞아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이 냄새나는 물질이 증가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양이 개인마다 다 똑같진 않고 개인마다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일본에서 했던 이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등에서 채취를 했거든요, 샘플을. 그래서 그 노네날의 농도를 측정을 했더니 개인별로 10배까지가 차이가 났대요. 저한테도 혹시 나중에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날 수 있죠. 근데 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몸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씻고 나서 3시간 뒤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뒤에 여기 우리 팔 오금 부위 있잖아요. 접히는 부위. 이 부위를 손가락 2개로 한 10초 정도 문지르는 거예요. 10초 문지르고 나서 30분 동안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이 지나고 나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마른 건초 냄새 혹은 오래된 책 냄새가 난다면 나중에 노인 냄새가 나는 체질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네날, 이 냄새 물질은 타고난 유전적 요인도 당연히 있지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노네날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거나 우리가 항산화 능력이 있는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이 노네날이 더 많이 생성이 돼요. 또 당뇨병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 냄새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혹시 이런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걸 미리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꿀팁 같은 것도 있어요? 다행히 있습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는 하지만 무쾌한 냄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냄새를 좀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잘 씻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피부에 있는 피지가 산화가 되면서 나는 냄새니까 피지를 잘 씻어낼 수 있게 바디 클렌저를 이용해서 특히 귀 뒤나 등이나 앞가슴 이렇게 피지가 좀 많이 분비되는 곳들을 잘 씻어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음식이 그런 항산화 물질이 많냐면 베리류, 녹차, 토마토, 브로콜리 이런 음식들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걸 좀 자주자주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은 환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뭔가 내 몸 관리를 잘해도 냄새는 조금씩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환기를 자주자주 잘 시켜줘야 돼요. 혹시 냄새에 효과 좋은 제품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이 좀 발달이 돼 있어서 이 노네날을 중화시켜주는 특별한 비누나 바디워시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은 노네날 클렌저 이렇게 검색하셔서 그런 걸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떤 특정 제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부위들을 깨끗하게 잘 씻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보습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디 로션이나 바디 크림을 잘 발라줘야 되는데 피부가 건조하면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면서 냄새가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우리 몸에서 날 수 있는 다양한 냄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냄새가 난다고 그냥 단순히 불쾌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할머니 냄새를 맡으면 나 어렸을 때 나를 돌봐주시던 할머니 냄새랑 연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이게 그냥 불쾌한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의 흔적이랑 기억, 감정 이런 거랑도 되게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불쾌하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좀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주변 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보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불쾌감을 주지 않게 적절히 잘 관리는 해줘야 되겠죠. 혹시 노인 냄새 말고도 뭔가 내가 냄새가 나는 체질인가 아닌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옆에 뜨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재밌는 영상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